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도 흐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9.68%로 900만 원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클래식이 13.64%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 나타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전반적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리플이 5,095억 원으로 다시 순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요즘 이 남아공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남아공에서 이제 바로 비트코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시면은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여기서 전 세계 비트코인 검색에 있어서 1위를 남아공이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색어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 남아공에서만 비트코인 월 평균 검색량이 무려 10만 회에서 100만 회 사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검색량이 늘어난 만큼 실제 거래량도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이 거래액이 처음으로 이 170만 달러를 넘는가 하면은 신규 사용자 수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같은 기간 대비 67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보시면 요즘 남아공에선 토지 개혁이 아주 뜨거운 이 감자예요. 그래서 국가가 토지 무상 몰수를 허용하는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흑인들에게 백인 소유 재산을 강제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서 흑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백인들이 땅을 그렇게 되면은 뺏기니까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요. 그런 자금들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바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몰리고 있어서 이같이 크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이런 급진적인 토지 개혁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격인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바로 경제 제한까지 몰고 올 것이라는 이 심각한 경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남아공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일단 구글이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다라는 소식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 그 전에 예전에도 페이스북 대표적인 SNS죠. 페이스북에서도 광고를 금지했는데 구글도 역시 이제 이번 6월부터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이거 밖에도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등에서 규제 이런 것들 등록 법안들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소식, 그리고 G20에서 계속해서 뭔가 규제가 일어난다, 유럽 연합 쪽에서 이런 정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어제 바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서 검사가 들어왔어요. 조사 들어가면서 바로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태국에서도 암호화폐 이 거래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니까 부담스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외신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2차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저항선이라는 것은 뚫고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거기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저항선이 되고 있고 이것이 3차, 4차까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구글이 6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모든 광고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구글 광고 담당 책임자 스콧 스펜서는 암호화폐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사례와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광고 금지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페이스북도 금지를 했었죠. 또 유튜브도 구글과 함께 전면 금지를 결정했는데요. 구글의 경우 전체 수익의 84%가 이 광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익원의 핵심인 광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도사로 불리는 윙클보스 형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자율규제 단체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규제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 때문에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거래에 대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각국 정부 당국이 규제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이와 함께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겁니다. 윙클보스의 자율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선언문의 초안을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G20의 총재들은 암호화폐의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이 효율과 통합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탈세와 돈 세탁, 또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금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올바른 규제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최근 국내 ICO 허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한국 정부는 그동안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9월부터 ICO의 국내 진행을 금지했었는데요. 특정 조건하에 ICO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 ICO 허용이 확실시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연이었습니다.